안토니오는 베니스의 무역상이었다. 그에게는 세척의 선박이 있었고 외국에서 값비싼 짐을 싣고 베니스로 오는 중이었다. 그 선박이 무사히 도착하면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에게는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델몬테에 있는 부유한 상속녀에게 구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인 안토니오에게 찾아간다. 안토니오에게 3천 다카트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안토니오는 자신의 재산이 현재 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다. 그래서 베니스의 유명한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찾아간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3천 다카트를 빌려달라고 샤일록에게 부탁했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예전부터 싫어했다. 샤일록은 유대인이었고 악덕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았는데 안토니오는 무이자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또 샤일록에게 빚진 사람들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래서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베니스의 대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했고 안토니오가 사라진다면 대출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샤일록은 한 가지 생각해낸 방법이 안토니오와 함께 공증인을 찾아가 계약서를 쓰고 안토니오가 3천 다카트를 자신의 돈으로 갚지 못할 시 그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낼 것을 약속했고 그 후 안토니오에게 3천 다카트를 빌려주었다. 안토니오는 그 3천 다카트를 바사니오에게 빌려주었고 그는 벨몬테로 친구 그라티아노와 함께 떠났다. 한편 벨몬테에 있는 부자 상속녀인 포샤는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에게서 청혼을 받았고 그중 누구를 남편으로 선택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포샤는 3개의 괴짝을 준비하였고 하나는 금 괴짝, 하나는 은 괴짝, 나머지 하나는 납으로 만든 괴짝이었다. 금으로 만든 괴짝에는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라고 쓰여 있었고 은 괴짝에는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라고 쓰여 있었고 납 괴짝에는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험 감수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 3개의 괴짝 중에 하나에는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는데 포셔의 초상화가 든 괴짝을 선택하는 남자에게 그녀는 시집을 가려고 하고 있었다. 모로코의 군주가 나타나 금으로 된 괴짝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지 않았고 포셔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모로코 군주는 아쉽게도 돌아가고 말았다. 다음으로 아라공의 군주가 나타나 은으로 된 괴짝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지 않았고 그도 아쉽게 돌아가야만 했다. 벨몬테에 도착한 바사니오와 그의 친구 그라티아노는 포셔에게 구원한다고 전하고 그녀의 저택에 들어갔다. 그리고 3개 괴짝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을 전달받았는데 바사니오는 납으로 만든 괴짝을 골랐다. 그것을 열어보니 포셔의 초상화가 나왔다. 포셔는 그런 바사니오를 곧 남편감으로 선택했고 그들은 곧 결혼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베니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친구인 안토니오가 보낸 것이었고 안토니오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좌초되어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로 인해 샤일록에게 빌린 3천 다카트를 갚지 못했고 안토니오는 곧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빚을 되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편지를 받은 바사니오는 아내 포셔에게 얘기하였고 포셔는 3천 다카트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2배를 갚아 줄 테니 안토니오를 잘 석방시키도록 베니스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리고 바사니오의 친구 그라티아노는 포셔의 시녀인 네리사에게 반하였고 그 둘 또한 결혼을 했다. 그리고 포셔는 남편 바사니오에게 그리고 네리사는 남편 그라티아노에게 결혼 반지를 주며 절대로 이 반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바사니오와 그라티아노는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 베니스로 떠난다. 한편 샤일록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인 제시카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인색하지 않았고 착했다. 제시카에게는 로렌츠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사니오의 친구였고 기독교인이었으며 제시카와 서로 사랑했다. 아버지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점을 원하는 것을 본 딸 제시카는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끼고 집을 나와 도망쳐서 로렌츠와 함께 떠난다. 집에 있던 보석들을 다 챙겨서 몰래 로렌츠와 함께 도망쳤고 친구 바사니오가 있는 벨몬테로 갔다. 벨몬테에서 바사니오는 막 아내 포셔와 결혼한 직후였고 로렌츠와 제시카는 포셔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한편 바사니오와 그라티아노가 베니스로 떠나자 포셔는 로렌츠와 제시카에게 자신의 저택 관리를 맡기고
자신의 시녀인 네리사와 함께 베니스로 뒤따라 나선다. 포셔와 네리사는 남장을 했고 베니스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바사니오와 그라티아노는 베니스의 공작이 참석한 재판장에 참석했고 거기에는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있었다. 샤일록은 돈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만 받겠다고 했다. 베니스 공작은 유명한 법학자인 벨라리오 박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이 바쁘니 자신을 대신할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가 도착했는데 그들은 포셔와 그녀의 시녀인 네리사가 남장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재판을 열었고 샤일록에게 3천 다카트의 2배인 6천 다카트를 줄 테니 안토니오를 풀어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샤일록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의 살점 1파운드만 갖겠다고 했다. 법학 박사는 샤일록에게 그러면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갖는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샤일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했다. 샤일록은 말을 바꿔서 그러면 6천 다카트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돈으로는 빚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것조차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법학 박사는 샤일록의 행위는 베니스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그의 재산 절반을 국가에서 몰수하고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자신은 그 재산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샤일록이 죽으면 그 재산을 그의 딸 제시카와 그녀의 남편 로렌츠에게 물려달라고 한다. 재판은 끝났고 바시니오와 그라티아노는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는 다른 건 다 받지 않겠다고 했고 바시니오와 그라티아노의 손가락에 끼워진 그 반지만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반지들은 결혼 반지로서 아내 포셔와 아내 네리사에게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받은 것들이어서 그것을 주기에 상당히 곤란했다. 하지만 친구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기 때문에 바시니오와 그라티아노는 결국 그 반지를 빼서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에게 주고 만다. 풀려난 안토니오와 바시니오, 그라티아노는 그날 만찬을 열었고 그 다음날 벨몬테로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는 그 전날 벨몬테로 떠났고 벨몬테로 돌아온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바시니오와 그라티아노와 안토니오를 맞이한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축하를 했고 포셔와 네리사는 넌지시 반지 얘기를 꺼낸다. 하지만 바시니오와 그라티아노는 대답을 못했고 이리저리 둘러댔다. 포셔와 네리사는 반지를 어떻게 했냐고 재차 물었고 바시니오는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얘기한다. 친구의 목숨을 구해준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에게 할 수 없이 주고 말았다고. 포셔와 네리사는 갑자기 그 반지들을 꺼내며 법학 박사와 그의 서기가 곧 자신들이었다고 밝히며 화기애애한다. 한편 베니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좌초되었던 안토니오의 세 척의 선박이 무사히 항구로 귀환했다는 소식이었고 안토니오는 다시 부자가 되었다.